그래서 블렌더라는 거는 일단은 무료라는 게 정말 강력한 장점이에요.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가장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마야를 돈이 아깝더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투자 비용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처음에 누군가가 창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 정식으로 잘 쓰지도 않아요. 왜냐면 소수일 때는 별로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매년 애뉴얼로 이제 돈이 나가야 된다는 그게 되게 큰 그 벽인데, 무료라는 그 장점은요, 회사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제가 처음 블렌더라는 걸 듣고 막 해봤을 때는 약간 듣보잡 느낌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카피캣의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. 뭐 다 따라서 했네, 뭐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랬는데, 오히려 이제는 그게 그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퀄리티를 내는 그런 툴이 됐어요. 여기 옆에 보면 이런 것들이 블렌더로만 만든,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작품을 내더라고요. 요거는 블렌더 스튜디오 산 게 아니라 이번은 내년에 개봉 예정, 2025년 올해 개봉 예정이라는데, 골든 글러브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번에 수상을 한 블렌더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. 이런 그 플로우라는 작품인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. 플로우, 블렌더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인정이 될 만큼, 퀄리티가 나올 만큼, 그런데 나갈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. 들이 블렌더로만 만든,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작품을 내더라고요. 요거는 블렌더 스튜디오 산 게 아니라 이번은 내년에 개봉 예정, 2025년 올해 개봉 예정이라는데, 골든 글러브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번에 수상을 한 블렌더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. 이런 그 플로우라는 작품인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. 플로우, 블렌더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인정이 될 만큼, 퀄리티가 나올 만큼, 그런데 나갈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. 세팅을 좀 할 겁니다. 세팅은 어딨냐면 여기 에딧에 보면요, 프리퍼런스에 있어요. 프리퍼런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뜨는데, 처음에 일단 인터페이스 가가지고 혹시 나는 잘 안 보여요 하시면 요 레졸루션 스케일 이렇게 조절하시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. 기본적으로 1 쓰시면 되는데, 뭐 너무 해상도가 좋은 컴퓨터 쓰면은 이런 게 더 작아져요. 모니터가 크고 해상도가 좋은 거는 조금 이런 게 높여서 쓰셔도 좋을 겁니다. 혹시 나는 다른 언어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, 한국어로 바꾸셔도 돼요. 어떤 툴을 쓸 때는 그냥 영어로 쓰는 게 더 낫습니다. 남이 번역해 놓은 한글을 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. 자, 여기 뷰포트 보시면은 여기서 뭐 기즈모 사이즈 뭐 이런 거 있는데, 저는 기본으로 둘 겁니다. 기즈모가 이제 뭐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같은 그런 핸들 사이즈,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요게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해제. 체크를 해놓을 거예요. 요거를 뭐에 쓸 거냐면, 나중에 엣지나 페이스 같은 거 더블 클릭하면은 한 줄이 싹 다 선택이 되는, 원래는 그게 안 돼요. 요거를 체크를 해서 그냥 더블 클릭으로 하게. 원래는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. 이거가 원래 Alt를 눌러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, 그거를 하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걸 위해서 좀 체크를 할 거고요. 키맥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스페이스바 액션인데,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이면 플레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그냥 애니메이션이 여기가 이렇게 쑥 플레이가 될 거예요.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렇게. 저는 요거를 툴스로 할 겁니다. 툴스. 그래서 필요한 툴을 딱 열어서 볼 수 있게, 여기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네임을 검색할 수도 있고 키 바인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G가 들어가 있는 건 뭐 있나 하면 쭉 G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쭉 뜹니다. 그 중에 내가 읽어보고 나 이거 바꿔야겠는데 하면 바꾸면 돼요. 저는 지금 뭘 바꿀 거냐면, 저는 프레임 셀렉티드 라는 거를 가서, 요게 우리 마야에서 F 누르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딱 집중해서 보이죠? 그쵸? 그거가 원래는 키패드, 넘버패드 있죠? 여기 왼쪽에 넘버패드에 여기 점, 소수점 0 옆에 있는 거, 그게 원래 단축키인데 저는 그게 불편해서 그냥 F로 바꿔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다 F로 바꿀 거예요. 그래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프레스 어키 뜨거든요. F. 저는 이렇게 F로 바꿔둘 겁니다. 그냥 앞으로도 웬만한 건 다 그냥 그걸 쓰고 싶어서 다 F로 바꿔둘 생각이에요. 이걸 리스토어하면 다시 돌아가요. 원래대로. 자, 클릭해서 F.
시스템에 가시면 여기 이제 아마 쿠다로 기본 돼 있을 건데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넘버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쿠다라는 거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기 때문에 다 쿠다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옵틱스가 더 빠르다라는 조금 더 발전된 거다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대부분은 그냥 요거로 쓰는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이크스라는 렌더러를 해볼 건데 EV라는 렌더러가 있고 사이크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렌더러가 기본으로 있어요. 그 중에 사이크스가 렌더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쓸지, 어떤 엔진의 방식으로 쓸지를 조금 체크를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언두 몇 번까지 할 건지. 내가 뭐 메모리 램이 좀 크면 뭐 이거 많이 높여도 되고 저는 일단 64 정도만 해놓을게요. 세이브 앤 로드 가가지고 여기에서 오토 세이브 시간 오토 세이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요. 한 5분이든 뭐 10분이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오토 세이브는 어디에 저장되느냐? 여기 파일 패스에 보시면 템퍼러리 파일즈에 내가 설정한 폴더에 오토 세이브가 들어가요. 원래 기본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냐?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사용자의 내 컴퓨터 이름 거기 가서 여기 보기 숨김 항목 표시까지 하고 이건 지금 윈도우 11 기준이에요. 여러분들은 숨긴 항목을 어떻게든 여러 활성화를 시키세요. 자, 그 다음에 앱 데이터 가가지고 로컬에 템프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저장이 됩니다. 여기엔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저는 요거를 다른 데로 바꿀게요. 일단은 D 드라이브 가서 여기다가 새로운 블렌더 accept 누르면 거기로 일단은 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요거 기본적으로 오토 세이브예요. 오토 세이브. 근데 내가 저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세이브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변경한 요 세팅이 설정이 되고요. 로드 팩토리 하면은 다시 초기화 됩니다. 일단 기본 세팅 이렇게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프로퍼티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씬이라고 하는 요거 약간 뭐 삼각형의 동그라미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. 다른 거보다 이 랭스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세요. 미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에 요 렌더러는 나중에 EV 렌더를 쓸 거냐 사이크스를 할 거냐 나중에 사이크스를 쓰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요거를 GPU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. 그리고 컬러 매니지먼트도 AGX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선택하는 것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. 약간 뭐 톤이 조금 더 세진다거나 세츄레이션이 세진다거나 약간 붉은 톤이 붙는다거나 막 약간 톤이 좀 달라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막 하는데 저는 요게 그냥 보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할 겁니다. 요거를 지금 맞춰두는 이유는 내가 색깔을 어떻게 내가 만약에 똑같은 빨간색을 지정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설정이 바뀌어버리면 그 빨간색이 다르게 보여요. 똑같은 빨간색이어도. 그래서 일정하게 쭉 일관되게 유지를 하려면 처음에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일단 기본 세팅을 해두고요. 아까 말했던 애드온이라는 걸 좀 볼 건데 애드온은 다시 아까 전에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야 돼요. 자,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애드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애드온 플러그인 같은 거예요. 블렌더 자체에 기본으로 있는 기능 외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어디서 공식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애드온입니다. 애드온 기본 체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몇 개 체크할 거예요. 리기파이라는 거랑 리깅이 관련된 건데 요 노드 랭글러 루프 툴 근데 요 루프 툴은 아마 기본 없을 겁니다.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. F2 요 정도 아마 F2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를 체크를 할 건데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get extension이라는 데 가서 내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. 그거는 일단 온라인으로 이렇게 액세스를 해놓고요. F2 가서 이렇게 인스톨 뜨죠. 그죠?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인스톨 하면 이렇게 돼요. 요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F2 요 애드온에 대한 정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들을 F2와 루프 툴까지 해서 그 친구들도 체크를 조금 이렇게 해둘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외부에서 다운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검색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여기는 무료 애드온들만 검색이 되거든요. 유료 애드온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무브가 G고요. G
G, 무브가 G, 스케일이 S, S가 스케일, S가 스케일, S가 스케일. 그냥 S 누르기만 하면 돼요. G도 G 누르기만 하면 되고 S도 S 누르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. G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돼요. 그 다음 R, 로테이트, 로테이트하고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마야 할 때도 그렇고 했지만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오히려 불편하죠. 그렇죠? 어떤 축으로 움직이는 게 편해요. 물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요거 이렇게 해서 그냥 기지목 꺼내서 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, G를 눌러서 움직일 건데 난 특정한 축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시면은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움직인다거나, Y 누르면 Y축으로만 움직인다거나, Z 누르면 Z축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됩니다. 그래놓고 난 이걸로 결정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결정해요. 그리고 나는 G 눌러서 뭐 X 눌러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 이거 싫어, ESC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그냥 취소가 됩니다. 그럼 스케일도 S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X 누르시면 X축으로, Y 누르면 Y축으로, Z 누르면 Z축으로,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누르면 결정, 오른쪽 버튼 누르면 취소, 이렇게 됩니다. 다. 그리고 로테이트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X 누르면 X축 기준으로, Y 누르면 Y축 기준으로, Z 누르면 Z축 기준으로 한번 누르기만 하면 돼요. 누르고 X 이렇게, Y, Z 이런 식으로. 그러면 G 눌러서 X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고, S 눌러서 Y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게 변경시켜보고, 그 다음 R 눌러서 Z 이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난 혹시 취소하고 싶어, 나는 방금 무브, 로테이트, 스케일 중에 하나를 취소하고 싶어,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블렌더는 웬만하면 빼는 거는 Alt라고 했죠. Alt G 누르면 아예 그 최초의 상태로 돌아옵니다. Alt S 누르면 스케일이 취소, Alt R 누르면 로테이트가 취소, Alt 누르면 이렇게 되고, 혹시나 내가 움직이는데 아까처럼 X를 빼고 하고 싶어요. Y와 Z로만 움직이고 싶어. X 빼고. 그러면 Shift 누르고 X 누르면 X는 빼고 이렇게 움직입니다. Y와 Z로만. 자, 그리고 뭐 스케일도 똑같이 스케일 하는데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커지거나 하면 X 쪽으로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Shift X 누르면 Y와 Z로만. 로테이트도 똑같습니다. 로테이트도 도는데요, 내가 뭐 Z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돌지만 Shift 누르고 Z 누르면 X와 Z로만. 이제 이렇게 도는 거는 좀 이상하죠. 축 두 개로 도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하는 거. Shift 누르면 Shift X 뭐 Shift Y, Shift Z 하면은 포함한 축은 빼고 하는 게 한 가지 더. 요거는 저기 그 로테이트 할 때 많이 쓰는 건데, R 누르신 다음에요, 내가 만약에 Z 눌러서 이렇게 돌려요. 난 그때 90도를 돌리고 싶어 하시면 90 입력하면 딱 됩니다. 아니면은 뭐 45도, 마이너스도 먹어요. R 누르고 Z 누르고 이렇게 돌리는데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축이에요? 월드 축이죠. 월드. 우리가 마야에서는 월드라고 부르는 걸 여기서는 글로벌이라고 부릅니다. 글로벌 축이라고 불러요. 지금 이 친구가 글로벌 축인 상태인데, 요거를 우리 마야에서 부르는 오브젝트 축 있죠? 오브젝트 축. 그 오브젝트가 향하고 있는 변형되어 있는 축 방향을 하려면 로컬 축이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. 어떻게 바꾸냐? 위에 이렇게 보시면 로컬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누르면 로컬 축으로 바뀝니다. 그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, G 눌러서 뭐 이렇게 X 눌러서 움직일 때도 로컬 축으로 움직이게 돼요. 이렇게 되면. 근데 글로벌일 때도요, G 누르고 X 하는데 X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로컬로 바뀝니다. G 누르고 Y를 눌렀는데 원래는 지금 글로벌로 되어 있으니까 글로벌 축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Y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로컬로 바뀝니다. 요게 이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 우리 쉼표 누르면 이렇게 축 변경할 수 있는 파일 메뉴가 떠요.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
로컬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. 글로벌 로컬 이렇게. 그 다음에요, 피벗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. 피벗 포인트 요거예요. 요거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. 요게 뭐냐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, 여러 개를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거나 했을 때 여기가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어떤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가 이 피벗 포인트라는 거예요. 두 개를 선택하시고 S 눌러보면 이 피벗 포인트를 기준으로 커지죠. 이 두 개를 설정을 해서 피벗 포인트가 지금 기본이 메디엄 포인트라는 거거든요. 딱 중간 위치. 이 둘의 중간 위치를 기준으로 S 누르면 얘네들이 커진다거나 R 누르면 얘네들이 회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요. 이런 건데 내가 예를 들면 각각에 따라서 하고 싶다. 얘는 예축대로 돌고 얘는 예축대로 돈다거나 얘는 예축대로 커지고 얘는 예축대로 커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요건데 요거를 마침표 누르면 이 파이 메뉴가 뜨는데요. 여기서 인디비주얼 오리지널 이런 거 하시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. 요거를 S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각각이, 그렇죠? 다르죠? R 눌러 돌리면 각각이 이렇게 도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액티브 엘리멘트라고 해서 액티브라는 개념이 있는데, 액티브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요,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. 노란색이 액티브입니다. 액티브 바꾸고 싶으면요, Shift 누르고 다시 이게 누르면 바뀌어요. 이렇게.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게 액티브인데 요거를 눌러서 액티브 엘리먼트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돈다거나 얘를 기준으로 커진다거나 바꾸면 이 노란색이 바뀌면요 바뀌겠죠. 똑같이 돼 있으니까 뭐 돈다거나 한다거나 뭐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건 티가 안 나니까 요런 게 피벗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거예요. 왜냐면 커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 커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할 거고, 바운딩 박스라고 있는데 바운딩 박스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 전체를 한 박스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건 어떤 개념이냐, 요 가장 끝선 있죠, 끝선, 그리고 얘 가장 끝선 있죠,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 얘 그 끝선이 있을 거고, 여기서 보면 얘도 이 끝선이 있겠죠. 이렇게 이으면 얘를 하나의 정육면체 박스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가상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박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. 요 메디언이랑 요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그냥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커지는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때 조금 다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작동하는 건 똑같은데 그 축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. 지금은 똑같은데 다를 때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 마야에 보면 프리즈 있죠, 프리즈, 그쵸? 프리즈를 할 수 있는 건데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있어요. 어플라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로케이션 누르면 로케이션만 프리즈가 되고요. 뭐 로테이트, 스케일 얘네들만 되는데 보통 이제 전체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올 트랜스폼 하면은 얘네들이 0000 1111로 맞춰집니다. 그러면서 축도 여기로 가요. 얘도 컨트롤 A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. 그러면서 0000 1111로 돼버립니다. 현재를 프리즈 시키는 거. 프리즈 시킬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커서라는 게 뭐냐? 커서라는 건 여기 이거. 여기 빨간색, 흰색, 빨간색, 흰색 이거 보여요? 요거를 조금 딴 데 바꿔놓고 빨간색, 흰색, 빨간색, 흰색 있죠? 요게 커서입니다. 커서 자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냥 다른 기능은 아니고요. 어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그 생성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. 위치는 요거 눌러서 바꾸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. 혹은 단축키로는 Shift 누르고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커서가 움직여요. 이렇게. 이런 상태에서 내가 Shift A 누르고 뭐 하나 꺼내시면 거기서 생깁니다. 요게 일단은 커서예요.